어, 아, 맞다. 그 전에 혹시 강의를 이렇게 많이 안 들어보신 분이 지금 현재 계신가요? 예, 혹시 계신다면 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최대한 눈을 맞춰가면서 친절하게 강의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어, 일단은 저희 강의가 이제 유니시티라고 하는 정보에 대해 드릴 건데, 유니시티가 우리가 조금 열린 마음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굳이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내가 다 알고 있어라고 하지만 실제로 모르는 경우도 많고, 또 내가 진짜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누군가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알고 있다라고 머릿속에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니시티에 제가 정보를 한 시간 동안 드릴 건데, 가능하시다면 좀 열린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고정관념이 조금 없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순수한 마음 바라봤을 때 뭔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 많은 90 대한민국의 99%의 99% 이상인 분들이 한의사라고 하면 그냥 일반의만 있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한의사 중에서도 우리 병원에서도 인턴 레지던트 과정 거치면 성형외과 의사, 피부과 의사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한의사도 실제로 이렇게 전문의 과정이 있거든요. 아마 모르셨죠? 모르셨을 거예요. 이제 강의 많이 듣는 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에서 실제적으로 한의사도 이렇게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고 이 전문의 코스를 밟고 실제 보드를 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게 있구나라는 걸 조금 하나 알게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니시티 하면은 좀 낯서신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이런 한의사라고 하면 그래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같은 결에서 이것도 받아들여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 원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의사를 이제 2007년도부터 한의사를 했으니까요. 이제 제법 오래됐어요. 이제 한의사도 이제 거의 이제 근 20년 가까이 시간이 참 빨리 가고 있는데요. 20년 가까이 됐는데, 한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두 번째 타이틀로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라고 하는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뭔가 이 사람이 뭔가 부족하니까 뭔가를 채우려고 이걸 했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소개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아이고 원장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한의원하면서도 이런 안 바빠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좀 부정적인 분들은 그런 말을 저한테 대놓고 할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할 수도 있는데, 아이고 한의원이 얼마 안 되면 저 사람 얼마나 한의원이 안 되면 그런 걸 하냐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게 뭐 그분의 문제는 아닌 거고 그냥 각자의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기왕이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왜 한의원 원장이 이렇게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강의 유니시티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은 특히나 이렇게 조금 열린 마음으로 이게 조금 받아들여 보신다면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볼 수도 있고, 그 이상의 무언가 이 도구를 통해서 뭔가 비전을 보실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비전이라는 게 다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건강이 됐거나 그 외적인 게 됐거나라고 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 보시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슬라이드가 어, 어, 예, 첫 번째 슬라이드가 얘예요. 별에는 밤. 네, 좋습니다. 네. 별에는 밤. 별에는 밤 시 아시죠? 네. 윤동주가 저건 시잖아요. 근데 그냥 제가 어디서 책에서 봤는데, 우리가 똑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이렇게 천장이 낮은 곳에서 공부하는 곳하고 그냥 높은 천장이 있는 곳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결과가 좀 다르대요. 그래서 높은 천장이 있는 곳에서 공부를 한다면 뭔가 창의력도 더 발달이 되고 집중력도 더 올라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같은 조건에서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테스트했을 때 높은 천장이 있는 곳에서 공부했던 분들이 더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마음에, 저거 진실한 마음에 이 강의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별 해는 밤이라는 거를 한번 바라보시면 어떠세요? 그냥 높은 하늘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밖에 오늘 날씨도 좋은데 밖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도 조금 떠오르는 것 같고,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1년 중에 요즘같이 밖에서 술 마시 좋은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이게 강의 듣고 가서 술 한 잔 마셔도 좋은 이런 좋은 날씨잖아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좀 상상력을 조금 자극하고자 이런 슬라이드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강의 이제 시작할 건데,
그래서 저의 짧은 프로필 그냥 보여드리면 저는 말씀드렸듯이 한의사이지만 더불어 한의사 졸업을 하고 한의사 보드를 따고 바로 이제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서 이제 재활학과 전문의를 땄죠. 그래서 여기 제가 병원에서 수련하는 동안에 봤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가 여기서 봤기 때문에 여기서 무언가 제가 유니시티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거든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봤던 병원에서 인터넷 과정에서 봤던 그 문제점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문제였고요. 또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각자의 삶에서나 또는 내 삶 주변 분들께 굉장히 불행한 일로 더 다가올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다른 한의사와 다르게 좀 더 특별하게 병원에서 수련하면서 봤던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여기서 찾았기 때문에 제 유니시티에 많았던 것 같은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다행히도 저는 그런 문제점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쭉 이렇게 공부도 하고 한의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는 만큼 보였던 것 같아요. 이 지금 제일 왼쪽에 보시면 이 제품 보이시죠? 혹시 이 제품이 뭔지 아세요? 비전, 네. 아직 드셔보시진 않으셨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감각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모르신 것 같은데 옆에 분의 말씀을 따라서 들으면서 한, 한 타임 늦게 이제 비전 따라 하시는데요. 그런 감각이 살아 있으시다면 빠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아마 캐치하실 것 같으신데요. 맞아요. 저는 이제 저 왼쪽에 제품 비전 에센셜 플러스거든요. 우리가 눈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지요. 근데 이제 비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일단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또 시각적으로 보는 것 그 이상의 사람은 동물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사람만이 갖고 있는 차이점이 이 상상력이 있다 그래요. 동물과 다르게 우리는 무언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떠올리면 떠올라지고 또 내가 미래에 대해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떠올려 보면 좋은 쪽이 됐거나 나쁜 쪽이 됐거나 이런 것들이 떠올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비전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마음속으로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유니스를 만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강의도 하고 제가 제 주변 분들께 소개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멤버십 구축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한의사로서 내 미래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려봤을 때 모습과 한의사와 더불어 유니시티라고 하는 이 도구를 나의 인생의 도구로 삶의 도구로 장착했을 때 미래의 그런 그림이 좀 달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니시티를 이렇게 함께 삶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게 실제 저희 한의원이고요. 저희 한의원에는 이렇게 밖에 이렇게 중정이 좀 있어요. 근데 저희 중정에 제가 이거를 심었거든요. 심은 건 아니고 누가 주셨어요, 환자분이. 이거 뭐 같아요? 저는 파 안 같아요, 파? 양파 같지 않나요, 양파? 양파? 양파, 마늘. 예. 근데, 근데 아까 누가 언뜻 제가 수선화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수선화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만 보면은 모르잖아요. 근데 아는 분은 보이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를 설명해드리고 싶어서. 그쵸? 모르는 거 그냥 풀이고 모르는 사람은 양파잖아요. 근데 수선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정확히 알 때는 내가 그만큼 잘 알 필요는 있겠다. 그냥 남이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꼼꼼하게 조금 무언가 검토하고 알아보는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얘는 뭐 같아요? 도마도, 수박. 헷갈리시죠? 저도 헷갈리는데요. 얘는 방울토마토예요. 얘는요? 아시는구나. 다들 어디 농사 좀 지어보셨었나 봐요? 사실 토마토하고 이제 수박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방울토마토는 재작년에도 심고 그 몇 년 전에도 심고 해가지고 얘는 잘 키웠는데요. 얘는 결국에 망했어요. 내가 심어놓고 봤더니 제가 잘못 심었더라고. 얘는 좀 뭐 심는 방법이 있던데요. 그래서 결국에 아는 만큼 얘는 잘 키웠지만 얘는 제가 바쁘니까 그냥 토마토에 준해서 키웠더니 이렇게 실패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게 모든 게 이게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했고 또 하나 저희 강의와 연결해서 말씀드려보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작물을 키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한의원에 마침 중정이 있었고 거기에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또 환자분들이 그렇게 꽃들을 좋아하세요. 뭔가 이렇게 갖다 주고 꽃좀 심으라고 갖다 주시고 막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가 약간 담장 바로 아래예요. 그래서 볕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무언가 심어 이렇게 주시는 걸 제가 잘 심는다고
키우고 막 모두 해도 좀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좀 아프거든요. 이게 하다 보니까 얘네들도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도 그냥 정성 없이는 잘 안 자라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환자분을 치료할 때 한의원에서 환자분들을 고치는 거는 우리 약간 기계적이라기보다 이렇게 식물을 가꾸는 것 같거든요. 저희 환자분들이 한의원 오실 때 저희는 단순히 이 순간적인 증상 해결보다도 이분의 건강을 진짜 증진시켜서 이 삶의 질을 더 높여주는 게 사실 저희 한의원 치료의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그날의 환자분들의 컨디션이나 상태나 이런 걸 빠른 진단을 통해 확인하고 이거에 맞게 이분의 생활 관리도 가르쳐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사람도 고치기 바쁜데 얘까지 신경 쓰느라니까 그래서 환자분들께 말씀드리죠. 제가 사람을 고치는 거는 직업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공부해서 오히려 어렵지만 쉬운데 오히려 식물이 전 더 어려워요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몸도 하나하나가 그렇다고 보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언뜻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요즘 같은 현대 시대, 과학 시대 살다 보면 내 몸도 기계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 뭐가 좋아요? 뭐 내가 치매가 조금 걱정돼 치매는 뭐가 좋아요? 많이 물어보거든요. 또 내가 위장병이 있는데 뭐가 좋아요? 무슨 약이 좋아요? 쉽게 그렇게 물어볼 수 있고 당연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사람의 몸은 이런 식물과 같아요. 무언가 하나로 딱 뿅 하고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진짜 제대로 가꾸고 관리했을 때 이게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양의학적 치료는 예를 들어서 여기 ip사하게 병이 나면 그냥 ip사를 뜯어내고 또 그럼 또 여기서 뜯어내고 약간 그런 식의 접근이 좀 많잖아요. 그 문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그런 방식이라면 우리 인체는 우리의 몸은 조금 더 이렇게 식물과 같이 잘 이쁘게 가꾸고 해야 이게 건강이 유지가 된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아는 만큼 보인다를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중요하더라. 그러면 이제 유니시티 제품이나 이 사업을 이제 막 만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있다면 처음에 좀 잘 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인체를 그러니까 사람 몸을 고치는 거를 업으로 삼고 있는 제가 무언가를 좀 검토했다면 여러분들 한 번 조금 더 신뢰를 좀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한번 꼼꼼하게 알아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잘 해결이 안 되면 저희 한번 와서 물어보세요. 기꺼이 충분히 진신되게 가르쳐 드려 볼게요. 물론 뭐 이렇게 진짜로 잘 알아보시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는 만큼 보이고 또 우리 인체는 식물과 같아서 이쁘고 이쁘게 잘 가꿔야지만이 이게 잘 유지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 몸을 잘 가꾸고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유닛이 선택했던 이유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수하면서도 간편하게 그리고 또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하게 어, 내 몸을 관리하는데 아주 메리트가 많은 도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나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유니시티 강의를 많이 듣고 또 주변에서 이걸 많이 활용했던 분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금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 안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선 이거를 조금 알아가시는 데 있어서 우선 제가 조금 늘 말씀드리는 게 유니시티의 캐치프레이즈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 이게 Make Life Better라고 하는 문장이 있거든요. 아마 유니시티 여러분들이 찾거나 뭐 책을 보거나 뭐 이렇게 저기 보다 보면은 이 문장을 정말 많이 만나시게 돼요. 근데 제가 순수하게 한의사로 이 처음에 검토할 때 쭉 이렇게 공부하고 하다가 우연히 이 문장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저한테 굉장히 이게 진짜 전인적이다. 한의학적이다. 이게 굉장히 와닿는다고 많이 느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문장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배러라고 하는 더 나아진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삶을 낫게 해보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환자분들을 고치면서도 늘 이렇게 환자분들과의 편견 또는 고정관념과의 마찰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침 놓고 있으면 환자분들이 원장님 근데 무릎에는 뭐가 좋아요? 원장님 뭐 있잖아요. 뭐 세무릎팍부터 해가지고 뭐 기타 좋다. 뭐 우리 남편이 당이 왔는데 여주 좋아요? 막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죠. 도움이 되죠,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그게 완벽한 의학적 솔루션은 물론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우리가 보통 인체 건강을 관리한다 생각하면은 병원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관점에 많이 접근한단 말이죠. 근데 한의원에서 우리가 사람을 고칠 때는 질병을 치료하는
당연히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을 하지만 그 개념에 있어서는 이 사람의 몸을 진짜 건강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 내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떤 환자는 소화불량이 있는데 소화불량을 고쳤더니 몸이 편해지면서 만성 두통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어. 또는 거꾸로 내가 뭔가를 많이 먹고 배탈이 자주 나면 요통이 오기도 하고요. 이거 한의학적 식적 요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허리 따로 뭐 위장관 따로 소화기능 따로 뭐 근육이 따로가 아니라 인체 그냥 하나의 유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베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와닿았던 게 뭐냐면 이게 퍼펙트라고 하는 단어는 구분 짓는 거거든요. 병이냐 아니냐, 어? 이쁘냐 안 이쁘냐, 이쁘세요? 이쁘세요. 근데 아닌 경우도 있죠. 네. 이- 잘생 이쁘냐 안 이쁘냐, 잘생겼냐 안 생겼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병이냐 아니냐. 근데 그거보다는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식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졌냐, 어? 오늘보다 조금 더 괜찮아졌냐, 오늘보다 조금 더 편해졌냐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금 더 나아졌냐가 쌓이고 쌓였을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고 봐요. 어, 약물적으로 보면 우리가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약물이 있어요.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는 이게 지용성 약물로 이게 우리 세포가 뒤에 나오죠. 오메가3 같은 기름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 세포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이 됐거나 약은 다 수용성으로 물에 녹지 기름에 녹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더라 천천히 흡수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스테로이드 호르몬,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이 약물은 기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는 맞는 즉시 바로 효과가 나는 거예요. 기름을 싹 들어가니까. 근데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 스테로이드 치료제 단점, 문제점은 뭐냐면 이거를 호르몬 계통의 치료는 의존성이라는 게 굉장히 빨리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당장 안 아프지만 이게 누적되면은 결국에는 내 몸에서 예를 들어서 무릎의 부종 때문에 쇠를 자주 맞다 보면은 이게 통증은 안 느끼지만 내 몸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는 조직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점점 얘가 망가지고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막 이렇게 붓고 하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 스테로이드 관점에서 보면 내가 통증 관점에서 보면 스테로이드 굉장히 우수한 약물일 수 있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조금 더 몸의 관점에서 보면은 무척 무서운 약이 되고 독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이렇게 많이 붓고 한 거가 오늘 어떤 치료 아니면 어떤 운동이 됐거나 어떤 방법이 돼서 오늘보다 조금 나았다고 쳐볼게요. 근데 그 방법이 대단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방법이었다. 근데 그걸 누적하다 보면 조금씩 더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치료지 내가 안 아픈 거를 못 느껴서 그냥 내 일시적 편한 것만이 치료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유니시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 배려라고 하는 관점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그래서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다만 여기서 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이 한의학적 치료 특징은 그래서 내가 각자 몸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증상이 있더라도 나의 이유는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허리가 아파서 오는 환자가 있는데 어떤 환자는 아까 얘기했던 식정요통으로 밤마다 뭘 처먹어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환자는 똑같이 요통이 왔는데 이분은 직업 특성상 맨날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장요인대가 고장이 나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환자는 맨날 이렇게 허리가 아픈데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찬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몸에 림프 순환이 안 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 각자의 이유들이 다르거든요. 똑같은 요통이지만 그러나 그거를 양방에서는 여기 가면 이제 CT 찍고 엑스레이 찍고 그러면서 디스크 없으면 디스크는 없네 그냥 뭐 허리가 조금 달아졌어요. 뭐 그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한 단계 들어 나의 이유들이 각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유니시 제품이나 유니시 사업 자체가 이 나를 건강하게 하고 또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건강해지거나 뭐 그러면서 나의 삶이 조금 더 매러해가는 삶을 만드는 데 괜찮은 도구였거든요. 어. 특히나 이 한의사로서 제가 다른 한의원보다 조금 다르게 몸과 마음을 같이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을 보게 되고 특히나 마음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면역계통이나 신경계통과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과 연결해서 그걸 치료하다 보면 진짜 이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난치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됐단 말이죠. 뭐 공황장애라든지 뭐 만성 우울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뭐 많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치료해 나가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우리 인체에는 각자 몸을 회복시켜 나가는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자연 치유력은 결국 내가 건강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건강하다고 하는 건 한의학에서는 심장을 뜻해요.
마음심, 여기 심장. 우리가 한의사들은 우리 인체는 오장육부가 있다고 하는데 각자 오장육부 중에서 심장을 군주지관이라고 해요. 군주지관. 군주가 뭔지 아시죠? 임금님. 그러니까 우리 오장육부의 임금님은 심장이거든요. 이 심장은 이게 나라고 한 존재와 직접 연관성이 있어요. 근데 내가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 늘 웃고. 그러면 이 심장의 힘이 좋아질까요? 떨어질까요? 좋아지죠. 근데 그런 분들은 실제적 혈액 검사를 하면 우리 혈관, 소위 말해 혈관 청소부라고 하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근데 반대로 내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살아. 예를 들어서 내가 나보다는 내 자식, 어? 나보다는 누구, 남편, 막 이런 식으로 사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심장의 힘이 좋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실제로 그런 분들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봐도 좀 낮아요. 그럼 심혈관의 문제의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난치 환자를 많이 고쳤던 이유는 이, 이 심장을 올려주기 위한 방향을 가지고 늘 환자들을 고쳤었거든요. 근데 심장이라고 하는 게 내가 나를 챙기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해요. 내가 나를 챙기는 거. 근데 이제 길을 가다가 이렇게 딱 봤는데 내 마음에 드는 옷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어떤 사람들은 확 사버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 특히 이제 비장이 많이 사용되시는 분들 이쪽이 비장은 이쪽이구나. 생각을 많이 쓰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길을 가다가 딱 사면 좋은데 딱 살려는 순간 생각이 딱 들어와. 이 돈이면은 우리 아들 뭐 사줄 텐데 뭐 그런 경향성 있는 분들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딱 살려고 못 사고 하다 보면 내가 나를 챙길 횟수가 적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이게 심장의 힘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진짜 심한 분들은 이제 희생자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원장님 저는 괜찮아요. 나는 그냥 내 자식만 잘 되면 돼. 저는 하나님 없으면 죽었어요. 막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심장이 고장나기 때문에 내가 나를 공격하는 질환을 잘 알아요. 대표적인 게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류마티스나 또는 자가면역 문제들, 베체트나 이런 분들 혹시 주변에 있다면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를 잘 챙기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괜찮아 내 새끼만 잘 되고 살고 있는지 또 만약에 그렇다 하면 한마디 해주는 거죠. 야 한의사 선생님 만나는데 그렇다더라. 야 네가 너 안 챙기니까 그런 병 온대. 어, 실제로 그게 실제예요. 왜냐면 저희 그렇게 해서 환자분이 진짜로 변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 팩터 수치가 떨어져가지고 20년 동안 류마티스 약을 먹었던 분의 약을 끊기도 하고 뭐 그렇게 팩터라면 이게 실제예요. 관념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무조건 실제를 얘기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내가 나를 더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더 심장을 강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나로 인해서 누군가 더 건강해지거나 좋아지거나 나와 관계없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에요. 근데 이건 물론 우리가 살아가기 쉽진 않지만 그랬을 때 나의 자존감 진짜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한 7, 8개월 전인데요. 40대 초반의 여성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 왔는데 내원 경위를 잘 얘기 안 해. 그냥 어깨 좀 아파요. 막 이래. 그런데 이제 제가 진맥 서면은 사실은 이게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분은 이제 마음의 문제 때문에 사실 내원하신 분이었고요. 슬쩍 이제 잘 유도를 해나가 보니까 이분은 이제 우울증 때문에 오셨고 사실 자살 시도도 이렇게 여러 차례 하셨던 여성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진찰해 보면 그런 마음적인 거는 힘든 거 있지만 갖고 있는 몸에 어떤 한의사가 봤을 때 정기가 굉장히 우수하신 분이셨어요. 이런 분들은 방향만 잘 잡고 빨리빨리 좋아지거든요. 한 2달 됐는데 진짜 많이 좋아지셨고 우울증 약도 이제 끊게 되셨고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저한테 안 오더라도 당신의 삶에서 이렇게 이걸 더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일러드렸거든요. 당신한테 이런 게 좋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뭐 허리인가 뭐 체했나 한번 오셨어요. 근데 딱 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꽃이 펴 있는 모습인 거예요. 처음에 했을 때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순간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꽃펴서 온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감사해져 그분한테. 내가 어찌됐건 이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잘 유지해 나갔고 그렇게 더 꽃이 핀 모습으로 와서 잘 살고 있는 거 봤을 때 진짜 많이 행복했거든요. 그 순간 저의 이 심장 H2 콜레스테롤 한 단계 또 점핑이 될 수도 있었겠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하루 돼
화장실도 못 가고 목도 마른데 물도 못 마시면서 열심히 침노해서 힘들은데 또 떨어졌겠지만 그 순간만큼 팍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은 사실 제가 병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지던트 하면서 이런 양막내과 함께 그러니까 양의학과 한의학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좀 알 수 있는 관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내 건강한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 우리 이제 100세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렇죠. 100세 시대. 아까도 얘기했듯이 퍼펙트한 거보다 이제 베러한 걸 추구하시는 게 맞다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과거보다 길게 사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보다 무척 길게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제가 이제 임상한 지가 17년인가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병원에서 레지던트 할 때 저희 과 환자분 중에 가장 고령인 분이 103세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전라북도에 제일 고령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입원 기간 동안에 마침 그 그 지방자치 뭐 이렇게 뭐 시장 도지사 뭐 선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날인데 아무튼 뉴스 이렇게 우연히 보고 있는데 전라 보통 나오잖아요, 지방 뉴스에 뭐 오늘 투표가 몇 프로고 못 프로하고 뭐 우리 전라북도 최고령 유권자는 103세 그 할머니 이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나왔어요. 어머니 이름 나왔다고 하면서 근데 그분이 굉장히 우리가 그 장수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심장 기쁜 마음 막 즐거운 거라고 했잖아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막 웃기셨거든요. 할머니가 되게 재밌었어요. 할머니가 103세신데도 불구하고 일제시대 분이니까 이게 침을 놓으면은 막 이따이 막 이래요. 근데 할머니 뭔 소리예요 했더니 이따이 아프다는 말이야. 이따이 막 그러시고 막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농담이 뭐냐면은 원장님 근데 그때 원장님이 아니죠. 레지던트가 선생님 하면서 내 친구들은 다 죽었어 막 웃고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레지던트 할 때가 2007, 8년쯤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100 몇 세면 굉장히 귀하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제가 한의원에서 보다 보면 어르신들 오시는 분들 보면 깜짝깜짝 놀란 게 많아요. 보면은 92세 막 이러고 보면은 막 88세 이러세요. 막 34년생 막 이러시거든요. 어. 그러면 저는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침 놓으면서도 막 그분들의 사는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어머니 그 해방 때는 뭐 했어요? 어머니는 그 일제시대 때 학교 다녔겠네요. 그막좀 슬슬 얘기하시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은 어떤 할머니는 그 일제시대 때 그 히로시마 그쪽에 계셔가지고 원폭 피해자분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무슨 피해자 재단이 있던데요. 진료비가 나와요. 막 그런 얘기 막 들으면 재밌거든요. 근데 잘 보면 17년도에는 100세셨던 그분이 진짜 귀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그 과도기 제가 유니스트 만났을 때가 이제 한 5, 6년, 6, 잘 모르겠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그게 조금 덜 와닿았는데 요즘에는 이 100세 시대만 진짜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응, 진짜 많이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한테는 어, 현실이고 이게 진짜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런 100세 시대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살아가면서 결국 만날 수밖에 없는 문제 세 가지가 이 건강의 문제와 그다음에 돈의 문제와 또 시간의 문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같이 짧게 살 때는 조금 부족해도 어떻게든지 그냥 버틸 수 있었다면 조금 길게 살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제는 우리한테 조금 더 큰 문제를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무언가가 됐든지 간에.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떻게 보면 100세까지를 기준으로만 쳐도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몇십 년쯤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각자의 또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단박에 퍼펙트라고 했던 것처럼 한 방에 완벽한 걸 추구하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어디가 아픈데 하루아침에 낫는 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내가 경제적으로 좀 부족한 게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복권 같이 이렇게 로또가 되는 거는 가능은 하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렇지만 뭔가 오늘보다는 내가 내일 조금 더 낫게 무언가를 하나 선택을 잘해서 조금 더 쌓아가면 무언가 다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제가 유니스티를 만나서 저도 처음에는 얘를 얘 주안점으로 알아보고 검토하고 그랬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도구는 이 세 가지가 두루두루 이렇게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한의사만 해도 이 두 개가는 뭐 좀 보완될 수 있었는데 특히 저한테 이제 얘가 포커스였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거는 내가 시간만 벌려고 해서 얘가 안 따라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벌려고 해도 얘가 따라오고, 응? 내가 그게 아니라 부족한 건강을 채우려 건강을 따라왔더니 얘가 덩달아 따라와. 뭔 소리냐? 이거 이따 강의 들어보시면서 아시겠지만. 근데 무언가 하나가 따라오면 같이 따라오더라는 거죠. 제대로만 내가 이걸 알고, 제대로만 나한테서 일단 우선은 남이 아니라 나부터 잘 바꿔본다면. 어. 근데 일단은 저 이제 건강을 갖고 이제 포커스로 이제 만났으니까 저희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한방 재활학과 전문이라고 했잖아요. 한방 재활의학이라고 하면은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당연히.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은 한의사가 전문의가 있는지도 잘 모르실 거니까. 근데 이제 한방 재활의학은 크게 보면 저희가 보는 진료에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척추 질환이에요. 디스크, 뭐 이런 퇴행성 관절염, 뭐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 뭐 기타 저타, 뭐 후종인대 고라증 이런 식의 이 척추와 관계된 뼈와 관계된 것들을 저희가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비 문제예요. 마비 문제. 마비 문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뇌출혈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척수 손상으로 인한 마비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마비 문제가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고 세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스포츠 손상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손상도 있고 마지막 한 가지 네 개를 좀 덧붙이자면은 이제 어 대체요법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 재활의학의 교과서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열린 조금 더 전공이 이쪽이었기 때문에 일반 한의사보다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왜냐면 제가 병원에서도 실제로 환자분들의 어떤 해독 프로그램도 교수님들과 함께 진행을 했었고 또 뭐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진행됐었고 아까 마비 문제도 봤지만 그런 식으로 좀 열린 마음으로 이런 걸 공부를 했고 저의 전공 분야 그랬기 때문에 아마 유진 씨 만났을 때도 편견 없이 제가 알아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봤던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재활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척추 그다음에 마비, 스포츠 손상 중에서도 가장 무섭고 문제였던 건 마비의 문제였어요. 마비. 우리 예를 들어 척수신경 손상, 마비. 마비라고 하는 지는 특징은 뭐냐면 100% 정상으로 회복된다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은. 네? 우리가 어딘가 신경이 마비가 오잖아요. 그럼 100% 손상된 거는 100% 재생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마비 질환 특징은 마비 정도에 따라 어떤 분들은 어느 순간 일순간 인생이 180도 바뀌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제가 봤던 환자분 중에 인상 깊었던 분은 이 경추 척수 손상이 있어서 이 상지를 포함해서 여기가 전체 마비가 오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마비가 발생하게 된 경위는 원래 도배를 하시던 분이에요. 도배를 하시던 분이고 그렇게 높지도 않은 그런 뭐 어디 올라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한 1m 50으로 생겼하는데 한 이쯤 되거든요. 이 정도 작업대에서 작업하시다가 떨어지면서 하필이면 이제 여기가 스파이널 코드가 나가면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마비의 문제라는 거 순간 인생이 바뀌어버리다. 일단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그런 스파이널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했던 게 뭐냐면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이 뇌경색 뇌출혈, 그러니까 한의학적 표현은 중풍이라고 하잖아요. 중풍 급성기 환자분들 그 당시에 저희가 한의원에서 만났어요. 한방병원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중풍이 발생하고 이렇게 마비가 이미 진행된 분이 아니라 이제 막 출혈이 발생하고 이제 막 경색이 발생한 분들이 이제 저희 응급실로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럼 이제 한방병원에는 저희 같은 한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신경외과 의사하고 내과 의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ER로 오시게 되면 바로 이제 CT부터 먼저 찍고 그다음에 이제 출혈이 만약 사이즈가 크면 이제 수술을 위해서 전원시키지만 출혈 사이즈가 작거나 아니면 경색 같은 경우는 이제 입원해서 저희가 신경외과 의사와 함께 이제 그분의 치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풍은 처음에는 이제 환자분들 보기 바쁘니까 그냥 열심히 보고 뭐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내가 중풍이 오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급성기 환자분들 저희 봤다고 했잖아요. 하루아침에 바뀐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저씨는 밥 먹고 있다가 갑자기 밥 숟가락 떨어뜨리는 거 내가 왜 이래? 그래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중풍 이 마비한 특히나 중풍 뇌경색 뇌출혈 같은 경우 특히 경색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라도 오지만 첫 일주일 동안은 원래 더 진행해요. 나 처음에 걸어왔지만 일주일이 지나거나 이제 아예 마비가 돼버리거든요. 예. 이제 소변도 이제 못 보는 게 막 이렇게 소변처 꼽아서 봐야 되고 막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분의 이제 재활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4주간은 이제 안정이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인생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인생 바뀌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런 환자분들이 ER로 처음에 오시게 되면 이제 인터 선생님한테 처음에 시키는 게 뭐냐면은 야 CT 오더 내 그리고 약 조사해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CT 오더 내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복용하는 복용 약물 조사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뭐 알고 있거나 모르시면 다녔던 병원 통해서 이렇게 약물 조사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렇게 해서 제가 레지던트 한 3년 동안에 봤던 중풍급성기 환자가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있다고 치고 물론 그 이상 봤지만 그럼 100명의 환자분 중에서 약을 안 드시고 계셨던 분이 한 몇 프로쯤 되실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죠?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없어요. 없어요. 아까 같이 이그 외상 진짜 어디 떨어져서 온 뇌출이 아닌 이상은 다 먹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내 건강을 위해서 먹고 있는 이 약이 과연 건강을 위해 먹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 질병 치유를 위해서 먹고 있는 건가? 또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이 약이 그러면 내 병을 고치고 있나? 한번 생각해볼 필요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 강의, 유니스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좋았던 비유가 뭐였냐면, 여러분, 그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가 안 나와가지고, 감기약을 한 6개월 막 기침을 하는데, 감기약 먹으면 좀 낫는 것 같은데, 또 안 낫고, 계속, 가지고 기침약을 한 4개월, 5개월 먹으면 내가 큰 병 아니야? 걱정을 하면서, 왜 내가 혈압약, 당뇨약은 2년, 3년 먹고 있어도 걱정을 안 하냐. 그 말 하시고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렇잖아요. 어. 굉장히 적절한 비유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 안 할까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 줬으니까. 또 가면 병원에서 괜찮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약이 내가 혈압약을 1년 먹고 있다. 그럼 혈압약이 이 내 혈압 고혈압을 고친 건가요? 고친 건 아니고 뭔가 관리는 좀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약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뭔가 도구로서 뭔가 도움은 되겠지만 조금 더 나은 도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약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단 말이죠.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아까 2007년도에 그즈음에는 우리 지역에 신장을 투석하는 곳이 딱 세 개 있었단 말이에요. 전 이게 대학병원, 그다음에 뭐 병원 세 개 있었어요. 응. 근데 지금은 어때요? 동네마다 있잖아요. 막 이제 광고도 막 버스에도 있고 막 뭐 어디 뭐 무슨 동 무슨 내과 뭐 야간 투석실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하면서 막 경사도 아닌데 경사처럼 막 붙여놓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런 상황으로 그런 환자가 늘었을까요? 가깝게는 저희 가족분이 계시거든요. 저희 그냥 가족이 있는데 저희 가족도 운동을 통해서 저희 집안에 당뇨 가족력이 있는데 운동을 통해서 당화혈색소 혈당 관리가 무척 잘 돼 있으셨거든요. 원래는 이제 체육 운동을 전문으로 하셨던 분이라. 근데 지금 투석을 하고 계세요. 당화혈색소는 계속 5점대, 6점대로 유지가 됐는데 약은 먹고 있었지만 왜 그럴까요? 약독성 때문에 그런 거라 볼 수도 있지 않나? 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오늘 전화를 아까 점심 때쯤 받았는데 한의원에 전화 왔는데 저희 이제 어떤 단골 환자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어떤 이유로 한 3개월 전부터 지금 주사 치료를 받고 계시거든요. 근데 원장님 내 몸이 이상해요. 그러면서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아니 내가 입이 입맛에 뭔가 신맛이 나면서 엄청 써요. 그리고 내가 생전 변비도 없었는데 변비가 왔어요. 막 쥐가 나요. 막 이러거든요. 이거 약 간 독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간이 상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혈액 검사부터 해보셨어요? 그냥 정상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매뉴얼상 간 수치 검사부터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병원에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그 상대방 의료견을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혈액 검사는 일단 하시고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 그 다니시는 병원 주사 그거 하면서나 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언제쯤 됐으니까 한 달 반쯤 됐대. 3개월 치료했는데 한 달 반 됐는데 그런 증상이 왔고 한 달 반이 됐는데도 계속 그러고 있어서 이제 온 거죠 전화가. 그때 아니 괜찮다 그래요. 근데 이상한 거 그 주사 맞고부터 그래요.
독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는 둘째 치더라도 내가 먹고 있는 약 하나가 그런 독성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베러라고 했죠. 베러, 더 나은 거. 그러니까 내가 설사 약을 먹고 있더라도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건강은 낫지 않을까? 그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당장 약을 끊을 수도 없어. 그런데 오늘보다는 조금 더 무언가 건강에는 조금 더 나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필요 있다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조금 더 나으면 좋겠고, 그게 또 가능하면 아까 같이 그냥 화학적인 케미컬한 게 아니라 좀 자연에 가깝게 내 몸에 크게 부담 없이, 무리 없이 그런 거면은 더 낫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연치 않게 유니스티를 만나서 어떤 논문을 통해 만났었거든요. 제 제품을 먼저 만난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어떤 논문을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논문이 이제 제가 아까 제가 병원에서 봤던 약을 먹고 있었는데도 경색이나 출혈이 와서 있었던 그런 분들의 어떤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그 논문에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검토하는 와중에 이제 이런 웹사이트도 알게 됐어요. 이런 웹사이트 이제 찾아본 거죠. 이제 이 웹사이트는 제가 레지던트 할 때 이제 논문을 제가 여러 편 써야 되거든요. 논문 쓸 때 이제 서칭하는 이런 의학 논문 사이트예요. 제가 당연히 이거는 이제 의료인들이나 보건인들이 이제 올리는 이런 의학 논문 사이트거든요. 다 이제 우리나라 건 아니고 이제 미국에 있는 보건국에서 만들어진 사이트인데 여기에 제가 아까 봤던 논문에서의 그런 대사 문제, 혈압 당뇨의 문제를 조금 더 개선하는데 뭔가 아니면 가능성을 주는데 메인으로 작용하는 원료가 제품이 아니고 원료가 식이섬유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이섬유하면서 제가 이 유니스를 만나기 전에는 식이섬유가 뭐가 떠오르세요? 채소, 그쵸? 저는 식이섬유하면 전 시금치밖에 안 떠올랐거든요. 식이섬유하면 그냥 김밥 안에 있는 시금치 딱 그거 이미지였어요, 저한테는. 근데 이런 웹사이트에 이 먹는 식이섬유를 검색을 넣은 거예요. 그때 쫙 논문이 나와. 근데 심지어 이 논문들이 최근이 아니고 막 2017년도도 있지만 2010년도부터 막 82예요? 92예요. 막 2, 30년부터 이미나 선진국에서는 이 먹는 식이섬유를 가지고 이런 건강과 관계된 스터디들이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 식이섬유가 이 난소암의 예방 효과에 도움이 되고, 응? 식이섬유가 뭐 블러드 프레셔 컨트롤, 고혈압을 컨트롤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런 식의 이미 의학 트렌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서만 맨날 약 먹고 했었으니까. 또 저 또한도 대학교 다닐 때 양의 한의를 배우지만 이런 거에 대한 배움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새로웠거든요. 근데 야 뭐야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몰랐지만 아까 제가 한의사도 있지만 한의사 중에 전문의도 있듯이 우리가 식이섬유 하면은 시금치도 있고 아까 채소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건강과 연관성 있는 식이섬유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음. 아직까지 제가 유니시티 U자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분이 이런 걸 조금 알고 튀고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알면 좋겠다는 거죠. 그냥 더불어서 이런 PDR 자료도 봤거든요. 이건 그냥 넘어갈게 시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만났던 검토했던 자료들인 거예요. 이렇게 의학 논문을 만나고 이 논문은 이렇게 쭉 영어로 써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이 내용을 인터넷에서 하면 아까 얘기했던 제가 병원에서 수련할 때 봤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들에 대한 논문들이었거든요. 답들이 좀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왜 내가 몰랐지? 이거 구라 아니야? 구라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수한데. 어? 그런 걸 좀 의심할 때쯤 우연히 이제 이 책도 보게 된 거죠. 의학 전문가들이 만난 유니시 자체. 보니까 많은 의사들은 모르지만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닥터들도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닥터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내가 몰랐던 거지. 이게 없는 게 아니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 몸을 관리하는데 대사를 관리하는데 약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법들이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이 건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맨날 말씀드린 게 대사증후군이에요.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을 정확히 아는 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관리하거나 내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사증후군이 뭔가요? 대사증후군. 뭐 들어는 봤지만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설명하기 조금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미지를 정확히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미지만 정확히 갖고 있다면 설명은 나의 방식대로 하면 되는데
대사증후군은 말 그대로 대사와 증후군이 결합되어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은 대사와 증후군이 결합되어 있는 말인데 이 의미를 정확히 잘 알고 내가 이걸 어떻게 관리하지를 알고 사는 사람과 그냥 나는 그냥 고혈압 환자야, 당뇨 환자야, 고지혈증 환자라고 알고 내 삶과 내 건강을 관리한 사람은 아예 결과가 다를 수 있거든요. 대사증후군을 잘 알기 위한 이미지로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대사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내가 자동차로 치면은 연료를 넣는 거 대사. 자동차가 이렇게 그냥 있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연료를 넣었을 때 연료가 안에서 연소가 되면서 출력해서 붕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기계가 작동하려면 에너지가 들어가서 쓰이는 게 대사인 거죠. 그럼 대사 증후군은 뭐냐? 근데 이 차가 새 차면 좋은데 이걸 10년 타고 20년 타면 이렇게 엔진에 때가 끼잖아요. 그러면은 전에는 이렇게 밟고 쑥 가던 게 뭔가 때가 끼니까 뻐걱뻐걱 가고 이게 가긴 가는데 고장난 건 아닌데 뭔가 고장난 것도 아니고 안 고장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가 뭐 매연도 나오는데 약간 이런 거예요. 대사증후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는 자동차가 기름 먹듯이 여러분들 뭘 드세요? 밥 먹잖아요, 밥. 밥 먹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크고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도 평생 음식을 먹어야죠. 그러니까 대사를 하는 거죠. 근데 자동차처럼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동안 내가 뭘 쓰다 보면 이렇게 때가 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몸 전신에는 이렇게 혈관이 흐르가니까 우리가 피가 돌아가는 이유는 뭔가요? 피가 온몸에 다니면서 몸에 세포에 장기 곳곳에 영양분 주고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빼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가 막히면은 어떤가요? 뭔가 기능이 잘 작동이 안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머리로 피가 잘 안 통해. 그럼 뭔가 어느 날부턴가 머리에 뭐가 들어있죠? 뇌가 들어있잖아요. 뇌가 기능을 잘 못해. 그럼 뇌가 하는 일이 뭐죠? 뭔가 기억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 언제부턴가 좀 깜빡깜빡하고 뭔가 옛날보다 잘 안 외워지고 어? 그렇죠. 저도 이제 40 중반이 되니까 뭔가 잘 안 외워져요. 머리가 엄청 좋지 않았을까요? 이제 나름 의사니까 진짜 이렇게 싹 보고 싹 외워졌는데 이제 싹 봐도 하고 더 외워지거든요. 아 이게 뭐지? 그러니까 치매는 아니죠. 그렇죠. 치매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병은 아니잖아. 아까 이게 병은 아닌데 그 정상인가? 뭐 기분이 좀 아쉬운 거죠. 왜? 머리가 좀 피가 들통하니까 나이 먹고 좀 들통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좀 뻑적지근해. 아, 내가 옛날에 20, 30대는 진짜 환자 많이 보고 추나도 제가 추나하거든요. 추나 많이 해도 암시장 안 했는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목 뻑적지근하기도 하고 오늘 환자 얘기 많이 보고 나면 자기 전에 막 다리가 좀 쑤시고 뭔가요? 뭔가 좀 그렇다고 내가 막 허리 디스크 환자는 아닌 거잖아요. 병은 아닌데 정상은 아닌 뭔가 대사의 관점에서 봐서 만약에 피가 머리를 잘 통했다면 10대처럼 20대처럼 피가 쏙쏙 통했다면은 깜빡깜빡이 덜했겠지요. 그쵸? 허리가 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사증후군이라 하면 단순히 그냥 보건소에서 맨날 나눠주는 뭐 동맥경화, 고혈압, 인슐린, 혈중 이거 어쩌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거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투석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대사증후군은 내 몸에 전신에 피가 흐르는 거를 건강에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같이 그래서 머리가 깜빡깜빡하고 뭔가 환자분들이 저한테 맨날 얘기 원장님 나 치매는 안 걸렸으면 좋겠어. 자기 전에 벽에 똥은 안 치라고 죽어야지. 죽기 전에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당장 근데 나 괜찮아. 왜냐면 병원에서 뭐 치매 이런 막 약 하나가 이 혈관을 맑게 해줄까 이렇게 다?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때 원장님 근데 그러니까 뭐 관절염은 그러니까 뭐더라? 뭐 관절염 소리가 있어요. 뭐 관절염은 아닌데 왜 아프대요? 몰라요. 그게 아니라 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무릎 주변에 인대도 있고 힘줄도 있고 연골도 있고 근육도 있고 근데 그쪽에 혈액 공급이 좀 안 되니까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당장에 내가 무릎 아프다고 무릎 안 아픈 약, 뭐 소염 진통제 이런 거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그냥 나 무릎이 아프니까 찾아봤더니 무릎 관절 영양제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조금 더 한 단계 생각하면 그 전에 먼저 생각해 이쪽 피를 잘 통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맞죠?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인식이 조금 열리면 좋겠다.
그러면 비단 뭐 무릎뿐만 아닌 거예요. 심장도 마찬가지고. 내 몸의 전체적인 혈액이 잘 맑고 피가 잘만 공급이 돼도 기능적으로 되살아날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질환이 있더라도 천천히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거기서 좀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한 40분쯤 끝내면 되죠. 네. 강인구 보이고 싶은 씨죠? 영상 있으세요? 41세. 술 좋아하시죠? 식사도 제때 못 드시고요. 당뇨 오셨네요. 예? 당뇨? 재밌으세요? 재미없어요? 네, 재밌어요? 재밌어야 되는데. 왜냐면 아까 심장은 재밌는 거랑 관계된다고 했잖아요. 재밌어야 돼. 일단은 뭐 진지하기도 했지만 재밌어야 되고 안 지루해요. 다행이네. 일단은 그러면 안 지루하면 일단 성공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느낌만 가져가도 돼요. 뭔가 좋다, 뭔가 있나 보다. 그렇죠? 뭔가 있는가 보다. 강인구 그런 건. 씨죠? 이 영상이 되게 제가 41세. 꼭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거든요. 술 이 좋아하시죠? 영상은 이 영화가 벌써 나온 지가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저도 우아한 세계라고 하는 제때 못 영화거든요. 드시고요. 근데 이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제 이 배우가 당뇨 이제 오셨네요. 기러기 아빠의 건달이고 기러기 아빠인데 이제 당뇨? 막 힘들게 살다가 이제 혈압도 안 좋고. 친구들은 이제 일단 2주 외국으로 정도 약 보냈고 이 처방해드릴게요. 사람은 막 계속 건달로 싸우다가 병까지 얻은 뭐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가볍게 이렇게 풀어주거든요. 끝난 겁니까? 예.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네. 이거 누르는 거 강인구 씨죠? 나오자. 41세. 화면 술 좋아하시죠? 식사도 제때 못 드시고요. 아니면 넘길까요? 넘어가고 다음에 해요. 다음에. 이 내용은 뭐냐면 그거거든요. 의사가 이제 아니다 다음에 강의할 때 꼭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런 거죠. 결국에 약으로 의존하고 살다 보면 무언가 문제점이 있더라. 아니 그러니까 뭐 꼭 당부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해줘야 거예요. 돼. 현상을 보고 이유를 알면 좋겠다. 최소한 건강에 있어서 강인구 씨죠? 내가 과거보다 41세. 술 좋아하시죠? 식사도 제때 못 드시고요. 당뇨 오셨네요. 예? 당뇨? 혈압도 안 좋고. 일단 2주 정도 약 처방해드릴게요. 예. 끝난 겁니까? 예. 아니 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당뇨 왔다며 당뇨. 예, 맞습니다. 아니 먹습니다가 아니라 뭐 이렇게 뭐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으라 뭐 이런 얘기라도 해줘야지 뭐. 예, 나가시면 간호사가. 아니 이 양반아, 이 당신이 의사잖아. 내가 간호사 만나러 왔어? 병원에? 당뇨 왔다며 당뇨가. 나 참.
씨발 뭐 앉아가지고 뭐 병원 뭐 당뇨가 감기야? 어? 씨. 어떠세요? 깜짝이야. 어떠세요? 이렇게 혹시 약을 지금 당뇨나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면 이 지금 이 배우가 겪던 상황처럼 처음 이렇게 진단받고 약 받았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그리고 아까 이 사람처럼 그런 답답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음. 그리고 어 이게 벌써 아까 얘기했듯이 십몇 년 전 영화거든요. 근데 지금 십몇 년 전이나 현재나 이 모습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냥 옆에 있는 의사의 가운도 조금 더 이뻐졌을 거고, 아까 의사가 보고 있던 컴퓨터 모니터도 더 좋아졌을 거고, 뭔가 주변은 다 좋아졌을 거란 말이죠. 기계도 좋아지고, 과학기술로 발달해서 어떤 뭐 요즘 AI니 뭐니 이런 챗GPT니 이런 것까지도 막 발달되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건강, 질병과 관계된 이 알맹이는 그대로지 않나요?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더 좋아지고 나였다고 하지만 질병 치료의 관점에서 또는 건강관리 관점에서는 진보가 조금 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영화를 봤던 즈음이 십몇 년 전이고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심장을 투석하는 그 센터가 과거에 우리 지역에 세 개 있던 게 점점 늘었단 말이죠. 그분들은 다 어떤 거기 가시는 분들이 아까 중풍 환자와 마찬가지로 약을 한 알도 안 먹고 있다가 갔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약을 먹고 있는 분들이 갈까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 배우도 지금 거기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영화적인 일이냐? 아니면 오늘 이 시점, 오늘도 순간순간 일어나는 안타까운 현실이냐라는 거죠. 그렇죠. 또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또 내 문제는 아니냐는 거죠. 근데 여기가 뭔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 그래서 여기서 가장 우수한 걸 또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배려가 아니라 진짜 가장 우수한 걸 찾는다면. 왜냐하면 최소한 이 건강만큼은 베스트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까 내 주변에 있는 사물 기기들, 뭐 컴퓨터가 됐건, 뭔 장치가 됐건, 자동차가 됐건은 어떻게 보면 기호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애플이 좋아, 삼성이 좋아, 뭐 포르쉐가 좋아, 뭐 벤츠가 좋아. 근데 건강만큼은 그런 게 아니죠. 가장 우수한 거를 만약에 내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게 내 몸에 적용이 된다면, 그거 완전 대박 아닌가요? 노다지죠, 노다지지. 이제 그런 게 있다면, 응? 그런 마음이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유니스티를 처음에 알아볼 때, 와, 이거는 건강에 완전 노다지 대박이다. 예?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여러분도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꼭 드리고 싶은 거죠. 의사로서 저는 처음에 접근했고 그 누구보다 꼼꼼하게 검토했거든요. 아까 제가 만났던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쓰여진 논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미국에 쓰여졌으니까 어떻게 해? 미국에다가 검토하고 알아봐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저희 외가가 LA 다 있거든요. 심지어 저희 매형은 미국에서도 아무튼 좀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는 엘리트예요. 제가 직접 본 적도 없는 교포 매형한테 보이스톡을 해요. 어. 알아봐야지. 왜냐면 내가 당장 중풍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나는 그런 걸 봤었으니까. 그런 적극성은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일단 의학 논문을 확인했으니까요. 어. 매형, 데이빗이거든, 데이빗. 데이빗 형님한테, 허영, 뭔 일이야, 뭐 이래요. 그래서 제가 검토했던 자료들을 톡으로 보내드렸어요. 뭐 제가 이런 거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혹시 주변에, 닥터분들이 좀 있다면, 팩트인지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까지 검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냥 저 한의사가 그렇게 검토했을 뭔가 있는갑다 정도? 내가 좀 더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는 알아볼 필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빨리 넘어갈게요. 근데 꼭 얘기해 싶은 게 아까 대사관리에서 이분을 보여드린 이유가 이분이 10대거든요. 18세예요, 18세.
18세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오셨는데 제가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처음에 어떤 이유 때문에 왔는데 피 검사 좀 해봐가지고 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상담을 진행할 수 없어요 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뭐 그냥 처음에 왜 하냐 우리 애가 좀 살이 쪘어요 해서 온 거예요. 보호자분이 저희 환자분이었는데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뭐 살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은 대사증후군에 빠진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당신 아들은 살이 문제가 아니고 살도 대사 연장선에 있다. 그래가지고 혈액 검사를 하고 정확한 몸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피 검사를 쭉 하면서 제가 이분께 일부 당황했어서도 측정해가지고 그러겠어요. 원래 일반 혈액 검사에 당뇨 검사 안 하거든요. 누가 10대 때 10대인데 해요. 근데 이것도 시키고 심지어 갑상선까지 시켰단 말이야. 호르몬까지 다. 근데 이제 깜짝 놀란 거지. 이제 간 수치가 500 519요? 깜짝 엄청 놀네. 519가 나오고 또 황달이 있고 당황하셨으면 8.25구나. 저도 어제 옛날이라 8.25온 거예요. 중성지방도 높고 막 간수치 엄청 높잖아요. 18살인데 18세 아까 18세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힌트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왜 18세의 남자가 이런 대사 문제가 왔을까? 어? 근데 한번 떠올려 봐야 돼요.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옛날에. 옛날에 10년, 20년 전, 30년 전에는 없었잖아요. 없진 않았겠지만 적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왠지 또 느낌에 우리가 저런 아이가 좀 있을 것도 같지 않나요? 응. 맞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야 하는 거죠. 뭐가 바뀌어서 식습관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환경이 바뀐 거죠. 심지어 식습관이라고 했지만 이 아이의 엄마 아빠는 둘 다 암 환자였거든요. 젊은 시 물론 완치가 되셨지만 두 분 다 엄마나 아빠 둘 다 암을 한번 앓고 갔던 병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은 암 환자야 되고 얼마나 먹는 거 신경 썼겠어요. 좋은 거 먹이고 막 야채 먹이고 뭐 했는데도 왜 왔을까 그러면? 그래도 식습관인가? 모르겠죠. 식습관인데 식습관은 맞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잘 먹이는데도. 그건 뭐냐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내가 먹고 있는 음식 안에 있는 좋은 영양소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 변한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혈압의 원인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글링 해서 찾아보시거나 뭐 찾아보면 뭐 일단은 원인 불명이 사실 정확히 하면 고혈압은 의학적으로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유전 뭐 흡연 뭐 비만 뭐 스트레스 뭐 기타에서 나오거든요. 18살 애가 흡연을 해요 뭐래요. 혈압 그 고혈압 유전도 없어. 딱 하나 있는 게 환경 변화로 인한 거죠. 근데 뭐가 부족하냐?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과 같은 음식은 식이섬유가 적고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빠르다. 빠르게 다량으로 흡수된 포도당은 혈액 속에 남아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데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 역시 한꺼번에 분비된다. 반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은 위장을 지나며 다량의 수분을 흡수한다. 부피가 커져 천천히 이동하게 되는데 소장에서의 흡수도 그만큼 서서히 이루어진다. 혈당 역시 천천히 높아져 인슐린은 적당량만 분비된다. 이것이 바로 식이섬유가 대사질환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적인 이유다. 나중에 나오는데 식이섬유가 대사질환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적인 이유다. 이거 하나 꼭 식이섬유. 아까도 제가 펀메드라고 웹사이트에 식이섬유 얘기 드렸잖아요. 응. 뭐 앞에 거 복잡 쉬웠고 그냥 아무튼 식이섬유가 아까 대사질환 피를 아까 맑게 하는데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빠르게 넘어가면 오메가3인 거예요. 오메가3. 근데 오메가3가 이 세포막의 원료가 되거든요. 근데 세포막의 원료가 되는데 우리가 식이섬유는 어디서 섭취해요? 음식 속에 섭취하잖아요. 근데 과거보다 환경이 오염되다 보니까 음식물 안에 좋은 식이섬유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가공식품, 그러니까 공장을 거쳐서 내 입으로 들어온 음식들. 대부분 식이섬유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 뭔가 대사질환에 문제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오메가3는 내 세포막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원료가 되기도 하고 또 관상동맥 질환의 예방이 되거든요. 근데 오메가3의 특징 또한도 뭐냐면 몸에서 합성이 안 돼. 무조건 오메가3는 음식물을 통해서
외부 물질을 통해서밖에 몸에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근데 오메가3가 그럼 어디 많이 들어있어요? 생선, 그쵸? 정답. 근데 그 생선에 살고 있는 바다가 어때졌어요? 옛날보다? 오염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똑같은 생선, 똑같은 고등어를 봐도 과거에 비해 오메가3보다는 6가 많은 그런 음식들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사질환에 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보호자 두 분이 다 암의 병력이 있었던 그 부모가 내 자식 잘 되고 내 자식 건강해야 되니까 끼니 때마다 양배추를 먹이고 끼니 때마다 시금치를 먹이고 끼니 때마다 생선을 먹임에도 불구하고 대사질환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30년 전에 없던 대사질환 이런 어린아이의 문제가 지금 이렇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애기들은 그런데 어른들은 시간은 엄청 빨리 가지 않아요? 나이 먹어서 시간 팍 가지 않나요? 애기들은 시간 천천히 가는데 우리 눈 깜짝하면 이제 여름이에요, 여러분. 눈 깜짝하면 겨울이고 그럼 눈 깜짝하는 순간 몸이 확 떨어진단 말이지요. 그럼 어떻게 당장에 오늘부터라도 무언가 대사 관리를 위한 도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때요? 찾으면 되잖아요. 가장 좋은 거. 그 가장 좋은 도구를 이런 식으로 논문과 이런 의학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고 만나시면 돼요. 제가 만났던 도구는 마이너스 C 플러스였거든요. 이게 식이섬유를 베이스로 한 기타 저타 어떤 이 대사질환을 관리하고 예방하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우수한 도구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쭉 이거는 한번 알아보시면 되고 오메가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의학적인 자료들도 물론 있고 꼭 그런 게 아니어도 사실은 가볍게 선택해도 되긴 하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내가 이걸 선택하고 먹을 때 이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정확히 알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선택한 이 도구가 얼마나 우수한지를 최소한 좀 알고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몸에 도움을 받게 되면 나중에 또 다른 오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그런 거거든요. 어떤 대사에 심각한 문제로 왔는데 이 도구를 활용해서 많이 좋아졌어. 근데 한 1년 뒤에 다시 병나서 온 거예요. 봤더니 그 사이에 이게 좋아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도구들을 막 찾아가는 거죠. 어? 식이섬유로 막 좋게 해놨더니 갑자기 새싹볼에 꽂혀가지고 이것도 새싹볼에 벗고 온다든지 어? 그러는 거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막 금액이 싼 것도 똑같은데 원래 똑같은데 금액도 같은데 1년 동안 새싹볼에 훨씬 먹고 그러면 다시 역주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지는 거 중요한데 왜 뭐가 좋은지를 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건강이니까. 응, 응. 그게 정말 많이 만나거든요. 열심히 고쳐놓으면, 그쵸. 그리고 또, 아, 어떻게 너무 좋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류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시 도구들은 그 아까 말한 대사를 관리하는 데서 가장 우수한 도구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의사 선생님들, 저 포함한 이런 외과 의사나 치과 의사나 뭐 내과 의사나 뭐 이런 의사 이거 다 유니스티를 전파시키고 있는 의사분들이거든요. 뭐 이렇게 한의사나 이런 분들이 알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매너라고 했잖아요. 시작은 조금의 차이지만 쌓이면 이렇게 갭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내가 오늘 이 시점에 내 건강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 나가는지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히 건강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내가 건강해야 돈도 벌 수도 있고 건강해야 뭐 시간이 많아서 놀러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닌가요? 또 반대로 또 내가 돈이 많아야 건강을 찾아갈 수 있는 도구도 선택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건강이라는 거 하나만 화두로 잘만 활용해도 내가 건강해지는 거는 건강을 버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두루두루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갖지 못했던 관점이었거든요, 사실은요. 이거 도구를 만나면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것 따로 보통 많이 살잖아요. 이거 하나 이렇게 배제하기도 하고. 근데 절대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예.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비 환자들 중풍이 와서 어느 날 갑자기 폐마비가 오면 근데 이분은 하필이면 직업이 목수라고 쳐볼게요. 그럼 평생 이제 못 보는 거잖아요. 이제 이걸 보고 나보니까 아, 맞네. 그럼 옛날에 내가 병원에서 봤던 그분도 이걸 잃었더니 이것도 같이 잃는구나. 어.
그랬더니 결국에는 얘만 잃는 게 아니고 뭐예요? 얘가 작아지잖아요. 우리 왜 살아요? 잘 살고 재밌어서 행복하게 살고 하는 건데 얘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아예 따로가 절대 아니었다는 걸 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루두루 세 가지가 조금 밸런스가 있게 잘 조금씩 커져가면 좋겠고, 근데 이제 제가 만났던 이 일식 도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건강을 관리하는데 식이섬유와 오메가3가 대사 관리 가장 중요한 메인 원료였고 그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저는 판단한 거예요. 의학적으로. 근데 더불어 우리가 돈을 번다고 할 때는 열심히 몸을 쓰거나 예? 열심히 내 시간을 투자해 돈을 번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쵸? 제가 오늘 한의원에서 환자분들이 뭐 볼 때 돈을 벌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열심히 내 몸을 써서 열심히 교정을 하고 열심히 상담을 하고 침을 놔서 돈을 버는 게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주고 받아야 돈을 번다 생각하잖아요. 저는 오늘 한의원에서 물건은 아니지만 내 의료 서비스 보이지 않는 무형을 판매한 거잖아요. 말 한마디로 판매하고 추나의 서비스를 판매한 건데 이 책을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소비가 직업이라고 써 있잖아요. 직업이 뭐예요? 직업은 우리가 직업 왜 갖나요?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메인 팩터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 게 직업인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뭐 소비를 하니까 돈이 되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예. 이게 야리까리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돈을 썼는데 돈이 번다고? 뭘까? 돈을 썼는데 돈이 되지? 뭐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야리까리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나에게 결과로 돌아오다 보니까 아 이게 이 소리였는가 보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도 내 건강을 위해서 아까 대사질환은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중에 오메가3가 관상동맥이나 몸에 혈전을 이렇게 청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필요하고. 근데 내가 검토해 봤더니 함량이 제일 높았어. 그래서 이거 먹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옆집에 갔더니 옆집이 아니죠. 우리 형님네 집에 갔더니 형님도 똑같이 오면서 뭐 형님 왜 먹어 했더니 나 그거 똑같이 하고 간상동맥에 안 필요하고 혈전을 빼려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형님 맞추면 알아. 근데 형님 내 거는 한 명이 더 높은데? 그 형님이 어떻게 야 그거 중요하잖아. 야 내 거는 네 거보다 절반이다. 그거 나도 갖다 줘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냥 소비를 했더니 그 형님도 사 먹어. 그런 거예요. 근데 까먹었네 말을. 그래서 내가 소비했던 패턴이 똑같이 남한테도 소비 패턴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유니시스의 플랫폼이 도구가. 근데 이제 제일 안타까웠던 거 하나만 얘기하면 이거 먹고 막 효과가 있네 없네 있었어 어쩌어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꼭 제품뿐만 아니라 한의원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야 한약을 지어줬더니 효과가 있네 없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 오메가3 그럼 저 뭐 효과 보려고 먹었어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내가 느끼는 게 전부는 아닌 거예요. 꼭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께. 꼭 유니스뿐만 아니라 내 건강과 관련돼 있어서 이게 어떤 뭐 자기가 느끼면 좋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